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업종에 따라서 T 계정을 어떤 스타일로 돌릴 거냐라는 거 정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래, 얘네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릴지는 정했는데 애초에 여기다 뭐라고 쓰지? 이 금액을 어떤 금액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 요게 이제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금액을 도대체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이것도 방법이 어떤 금액을 쓸 거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방법이야? 실제 원가 계산이죠. DM과 DL과 OH를 그냥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밀어넣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퇴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원가라고 하는 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자, 조금 그래도 퇴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저 중에 일부를 거짓말하는 그런 원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배우는 건 뭘 거짓말할까요? OH를 거짓말해야지. 얘네 둘은 실제로 가고요. 얘는 거짓말로 갈 겁니다. 안 배우셨던 분들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야 지금. 자, 얘네들은 실제로 가고 얘는 그냥 거짓말로 가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걔를 뭐라고 해요? 걔를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화끈하게 우리 싹 다 거짓말하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싹 다 거짓말하는 건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이렇게.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이제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자, 어떻게 T 계정을 돌릴지 왔고 잡았고요. 금액을 뭐라고 쓸지도 지금 정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발생은 4개를 했어요. 발생은 4개를 했지만 정말로 T 계정에 4개를 다 남겨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죠? 자, 제조 원가가 4개 종류가 발생했으니 T 계정도 당연히 4종류 가지고 다 돌려야지. 그 무슨 방법이에요? 전부 다 데리고 가자. 전부 원가 계산. 그렇죠? 전부 다 데리고 갔더니만 누가 사고를 치냐면 여기는 고정비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얘는 버려요. 얘 버리고 나머지 3개만 데리고 가자라고 한다면 변동비만 데리고 가는 거네. 그러면 그런 방법을 뭐라고요?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아주 화끈하게 그냥 DM만 데리고 가자라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라고요? 걔는 초변동 원가 계산. 아마 초변동 원가 계산은 같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다 살을 좀 붙이자면 우리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활동기준 원가 계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BC라는 것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주된 핵심을 이루는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매트릭스랑 요렇게 비교하는 거랑 요렇게 비교하는 거랑 다 별개의 얘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나의 재무제표에. 그럼 결국은 어떻게는 크로스가 되느냐? 이렇게 크로스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는 같이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도 당연히 같이 쓰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같이 쓰이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일단 1차 시험 때는요. 여기는 8개에다가 플러스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과 결합 원가 계산까지 10개. 10개를 그냥 하나하나 다 해서 마스터를 하시면 그걸로 원가 계산은 다 끝나는 거예요. 2차 시험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을 그냥 엮어버려요. 엮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2차 시험에서는 막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막 이런 것들 돼요. 그 다음에 1차 때도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엮어버리죠.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이랑 정상 원가 계산 엮어가지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은 1차 때도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2차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변동 원가 쓰면서 정상 원가 쓰거나 변동 원가 쓰면서 표준 원가 쓰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냅니다. 이렇게. 아니면 전부 원가를 이렇게 묶어버리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2차 때는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셔야만 세무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스터를 하려면 지금 기본서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애들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들 걔네들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잘 단단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시험이 됐건 2차 시험이 됐건 가장 정답은 항상 기본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26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26페이지에서 보니까 우리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즉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 계산을 분류할 수 있느냐. 1번에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대요.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를 쓰자. 실제를 쓴다는 건 연말 가 봐서 측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숫자가 나오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 실제 원가 계산. 그러지 말고 OH는 미리 잡자. 정상 원가 계산. A 싹 다 미리 잡자.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원가 범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 데리고 가자. 전부 원가 계산.
변동비만 데리고 가자. 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더더욱 안 적혀 있지만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우리는 마스터를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따로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정리하는 건 뭐냐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인데 또 완전 첫 시간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우리 한번 짚어보자 이런 측면이었고요. 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런 거 배우게 되겠구나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28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원가의 분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만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쉬었다 오시죠.